네, 안녕하세요. 한국아메이 플래티늄 신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11살, 9살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메이 사업을 전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았을 때 저의 막내 이모와 함께 구역 예배를 보았던 권진경 사장님으로부터 이 사업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아메이라는 것이 제품은 좋았지만 제가 이 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 PPT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저는 처음에 사실 한 8년 정도 소비자 생활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소비자 생활을 계속 해오다가요.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네. 2019년 6월에 결단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21년이죠. 제가 2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아미에 관련된 이런 사업 설명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제품 쓰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알려주고 조금의 부수입, 저희 남편이 하고 있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시작했던 이 사업이 제가 이렇게 신나고 즐겁게 사업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 이 아미 사업을 접하게 됐을 때는요, 제가 이 사업은 왜 해야 될까 이 사업을 왜 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20대 때에는 제가 꿈꾸던 삶이 있었어요. 정말 꿈꾸던 삶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평범하게 살다가 아름답게 늙어가는 게 저의 사실 꿈이었어요. 20대 때는요, 이게 굉장히 소박한 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이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30대 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랜 연애 기간 끝에 저희 남편과 결혼을 하고, 30살에 결혼을 하고 한 1년간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요.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고 그 가운데 저희 남편이 자가면역 질환인 급성미만성 전두 탈모증이라는 병이 오면서 한두 달 만에 머리카락과 눈썹, 온몸에 털이 다 빠지는 그런 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저는 아이를 가지려고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저희 남편은 그 병에 걸려서 한 1년 반 정도 일을 못하게 되면서 저의 생활이 급격히 너무나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직장 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자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도 좀 수입이 들쭉날쭉 했었는데요. 그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저희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의 20대 때의 막연한 꿈이었던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결혼과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약간 불안함이 시작되었었어요, 삶에. 그런 후에 저희 남편이 그래도 잘 치료받고 그렇게 지내면서 나아졌습니다. 그 후에 저희 첫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불안감이 더해졌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랬지만 저와 저희 남편이 건강한 체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을 우리 아이를 생각하니까 건강 부분에서도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의 삶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냥 막연했을 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건지 몰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되면서 살아가는 삶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20대 후에 열심히 살다 보면 30대, 40대, 50대가 되면은요, 누구나 이렇게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살고요, 노후가 되면 한 몇백 평 되는 땅에 세컨하우스를, 전원주택을 탁 짓고 노후를 즐기면서 살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면 가족들과 함께 언제든 여행을 떠날 수도 있을 줄 알았고요. 노후가 됐을 때 저희 남편과 두 손 꼭 잡고 여행을 갈 수 있고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20대 때는 중고차를 가격에 맞춘, 네, 저가 원하는 그런 차가 아니라 가격에 맞춘 그런 중고차를 타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차도 당연히 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후가 되면 이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노후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쌩쌩하게 나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네, 쌩쌩한 모습으로 늙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 남편의 그런 자가 면역 질환, 그다음에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6개월 정도 거의 저희 아이를 케어할 수 없을 정도의 몸으로 저희 친정엄마가 거의 저희 아이를 키웠었거든요. 첫째를요. 도와주셨었는데요. 제가 그 아이 하나도 케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아,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아름답게 늙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남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잘 될 때는 굉장히 잘 되는데요. 안 될 때는 모아둔 돈을 몽창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한 삶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안정적인 경제력이 분명히 바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남편과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젊었을 때 여러 가지를 즐기기 위해선 시간적인 여유가 분명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하게 태어난 저와 저희 남편이 잘 관리를 해서 건강한 몸과 정신을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유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둘을 낳아서 키우면서 버리는 것이 내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사고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어도 버리는 것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 두려운 생각이 덮쳐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 들어서 독거노인들처럼 그렇게 외롭게 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또한 주변을 보니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제가 20대 때 생각했던 그런 평범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려면 지금 당장 이것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제가 뭔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몰랐고요. 하루하루 아이 키우고 그저 하루하루 보내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너무나 벅찼습니다. 저를 돌아볼 시간은 없었고요. 아이 둘을 키우는데 그냥 전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그러한 한 10여 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아메이를 그때 저희 첫 아이를 출산하고 아메이를 제품으로 만났을 때 저희 스폰서이신 권진경 사장님께서 한번 미팅장에 한번 와보라고 얘기하셨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갈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저에게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품 전달을 너무 잘해주시고 제가 잘 사용할 수 있게 잘 도와주시는 권진경 사장님의 예우로 제가 미팅장에 갔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저는 이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현금 흐름에 4분면이라는 게 있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결혼 전까지 결혼해서 한 1년까지 봉급생활자였고요. 저희 남편은 대학을 마치고 자영업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봉급생활자들의 노후는요. 45%는 친인척한테 의존을 하고요. 28%는 사회보장제도에 의존을 하고 22%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하고요. 4%만이 재정적 독립을 하고 있고 1%만 부유함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 5%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어요. 저희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사업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85%가 5년 내에 실패를 하고 10% 정도만 유지를 하고 5%가 성공을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봐오면서 맞다 싶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크게 사업에 실패도 해보았고요. 또 잘 될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 안 될 때를 보면 한 유지하는 정도가 보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 통계가 맞구나. 나는 조기 안에 들어가 있구나. 그럼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상에는 저와 같은 봉급자나 저희 남편 같은 장어영업자, 그다음에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이외에 사업가나 투자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랑은 너무나 먼 사람들이었어요. 사업가라고 하면 시스템을 소유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은 뭐 이건희,
회장님이라던가 돌아가셨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아파서 누워 계셨지만 그분의 자산은 계속해서 늘어났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투자가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자본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근데 저에게는 자본이라고는 수익을 창출할 만한 자본이 없었습니다. 매달 쓰고 없어지는 그 돈도 부족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고 저희 남편이 하고 있는 것은 노동 수입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가와 투자가들하고는 권리 수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봉급생활자나 전문직들은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업가나 투자가들은 이 시스템과 자본이 수익을 창출해주기 때문에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가 지금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있나요? 아니죠. 요즘은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셔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직장 생활을 통한 경제적 자유의 실현 가능성이 평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아무리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해도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는 어렵다에 76.8%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과 경제적인 부를 쌓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82.5%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회사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가 63.1%. 많은 이들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부를 가질 수도 없고 그만큼 경제적 보상을 제대로 받고 있지도 않고 회사 생활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고 부를 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와 반대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74.7%나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회에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살펴볼 것을 보면 과거에는요. 20대부터 60까지 40년을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는 20년만 책임지면 됐지만요. 현재는 공부를 정말 오랫동안 하시죠. 공부들이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저는 공부를 잘 좋아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보통 경제활동을 30대 이상 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 25년을 경제활동을 하고요. 45년을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 그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나오죠. 4차 혁명, 언택트 시대, 온택트, 엔잡러, 긱 이코노미 정말 많은 말들이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물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요. 지금 엔잡러나 긱 이코노미 지금 갖고 있는 하나의 자본만으로는 우리의 45년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영끌에 B2까지 영끌에서 투자하고 빚내서 투자하고 그쵸?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노후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MZ세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친 말이에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그러한 젊은 세대들을 놓고 밀레니엄, 그다음에 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말 제가 생활했던 20대와는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요. 많은 것들을 위해서 투자도 해야 합니다. 정말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쳤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의 상황 때문에 벼락거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인데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거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게다가 정말 알지도 못하는 이런 많은 단어들이 지금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너무나 빠르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식 말고도 가상화폐에 사람들이 너무나 몰입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가상화폐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30, 40대 애들이. 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벌고 있는 걸로는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에 주식과 가상화폐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에서 나온 것이 파이어족인데요. 파이어족은 2008년도에 그 미국의 월가의 그 경제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랬을 때 고학력자, 그다음에 고수익자들 사이에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퇴직을 하고
그냥 경제활동을 마무리하고 퇴직을 하고 조기 퇴직을 하고 나는 즐기면서 살겠다 했던 것이 파이어족입니다. 하지만 지금 2008년 이후에 10여 년이 지난 지금 많은 2030 세대들이 41%나 파이어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고수익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고수익자들이 맨 처음에 70%에서 80%를 자기 수익에 70에서 80%를 쓰지 않고 극단적인 절약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은 고수익자들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2030 세대의 41%는요. 그냥 줄여서 안 쓰는 것만으로는 파이어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끌을 하고요. 비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2030 세대들을 내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방향을 찾고 가치를 지켜나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스타벅스 아시죠 모두들. 이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라는 지금의 명예회장님이신데요. 이 분이 저는 스타벅스 이렇게 오래됐는지 몰랐는데 50년이 됐더라고요. 50년 동안 세계 부동의 1위 커피 체인점을 갖고 만들어낸 분인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이 스타벅스가 커피 원두만을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커피 원두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하워드 슐츠가 이 스타벅스를 인수하면서 이태리에 가서 카페 문화를 보고 커피와 공간을 함께 창출해냈습니다. 그것을 수익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쯤 그 블루보틀이라는 경쟁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하셔서 직원들을 파트너로 삼고 한국 스타벅스의 앱 서비스를 한국 스타벅스에서 먼저 시작한 스타벅스 앱 서비스를 도입해서 언택트 시대에 맞게 전 세계로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커피에 대한 본질은 잊지 않고 변화와 도전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변화 속에서 방향을 찾고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한 분야에서 1위를 몇십 년 동안 해올 수 있다는 것은요, 분명히 방향성을 가지고 가치를 지켜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프로슈머, 네,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은 거죠.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엘빈 토플러가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곳에 왔을 때 처음 이것을 접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물론 주식시장, 투자자, 방송 매체가 프로슈머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집에서 맨 처음엔 직장 생활하다가 그다음에 남편이 갖다 주는 돈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도 말을 했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일 거라고.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일 거라고 했고요. 삼성 이건희 회장님도 무점포 시대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도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성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일 거라고 얘기했고요. 영국 총리 또한 직접 판매는 급변하는 경제와 고용 시장에 훌륭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비즈니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독서를 퍼부었었죠. 모든 것을 읽고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투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청중들이 비웃었죠. 네. 하지만 그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올라와 앉아 있고 여러분이 거기 앉아 있는 이유라고. 그 차이점은요. 네. 이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곳에 올라와서 주인공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것을 비웃었던 그들은 청중의 자리에서 그저 야유를 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이것을 보고 그래? 네트워크 마케팅에 정말 이런 거였어? 라고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들어왔던 말 또 하나는 워렌 버핏이 말했던 네트워크 마케팅 원리에 충실한 건실한 회사를 선택하라. 네, 이 말이 저한테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요, 아메이 말고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리에 충실한 건실한 회사가 있구나.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뭘까를 저는 생각해 봤어야 됐어요. 그랬을 때 보니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같습니다. 소비자의 조건과 판매자의 조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포가 없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유통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체계이고요. 회원들이 제품을 애용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룹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뭘까 봤더니요, 이런 깐깐한 소비자들이 지금 많이 태어나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랬을 때 스마트한 소비자 시대에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지함의 최고봉은 잘 모르는 것에 우선 거부하고 보는 태도였는데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이것을 듣고 나는 이것을 탈피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네트워크 마케팅이 원리에 충실한 기업인 뭘까? 네, 저는 바로 6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아메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네, 이 기업은요, 이 아메이는 창업자가 두 분이셨어요. 네, 리치 디보스 사장님과 제이벤 앤델 사장님이었고요. 이분들은 돌아가셨지만 2대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동업을 하신 거죠. 한마디로 동업을. 네, 이분들의 그 기업 이념은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그 자영업이죠. 자유기업가 정신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을 기회를 제공한대요. 저는 분명히 뭔가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서 알아보니까 정말 조건이 없었습니다.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의 그 막연했던 20대의 꿈,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꿈을 구체화 시켜줄 수 있고요.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비즈니스였어요. 그래서 자유를 선사하고 지금 저한테 있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 비즈니스로 인해서 만나게 된 많은 사람들,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열심히 일한 만큼 정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회사를 만드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 이것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기본 심플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나아가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가 파트너십이에요. 저는 이 파트너십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분들은 처음부터 공동 사업자였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 창업자이신 가족분들과 그다음 임직원들, 그다음에 지금 저와 같은 ABO들의 사이에 그 파트너십을 가장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파트너십을 보니까요, 저는 언제 그것을 느꼈냐면요, 일본 지진이 났을 때 이 ABO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랬을 때 전년도 그 보너스의 평균을 내서요, 몇 개월 동안 이것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 ABO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할 때까지요.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서는요, 계속 적자가, 말레이시아로 진출한 후에 계속 적자가 났다고 해요. 지금 화면에 다른 화면이 뜨고 있네요. 네. 적자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랬으면 만약에 기업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회사를 빼겠죠. 적자가 나는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10여 년 동안 한 명의 ABO가 있더라도 저희는 절대로 철수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메이는. 그래서 10여 년이 지나가는 동안 지켜서요, 지금은 말레이시아에서도 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냥 무조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업을 성공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올바른 방법으로 끌고 갑니다. 예전에 일본에 처음으로 주식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아메이에서요. 그런데 일본 아메이 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올바른 방법보다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익 창출을 늘리려고 했겠죠. 그래서 글로벌 아메이에서 이 주식을 다시 사들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이 아메이는
파트너십, 정직과 신뢰를 통해서 이 회사의 비전을 달성해 나가는 회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요. 팀과 그룹, 회사의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 하나하나 목표를 가지고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들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꿈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네, 자유기업가의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심플하지 않나요? 모든 비전이요. 사람들을 도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창업자이신 제이벤 앤달과 리치 디보스 사장님이 어떤 분들일까를 저는 어떤 회사일까를 보면서 이 창업자들의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이분들은 미국 경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의 의장을 연임하는, 그리고 부자 간에 또 연임하는 그런 최초 사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의 자격으로 저희 나라의 대통령을 만났었죠. 그리고 제가 소비자 때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조금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거였어요. 에디슨 마케팅상. 이 에디슨 마케팅상은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 마케팅 인간지향적인 디자인과 혁신의 우수성을 가리는 수상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을 1993년도에 저희 창업자 두 분은 모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앨런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도 이 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 회사는 정말 미국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세계에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네, 그러한 회사라는 것이 입증된 회사입니다. 이게 아메이 회사의 본사 전경입니다. 굉장히 넓죠. 그리고요, 뒤에 보시면 저 호수가 1급수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깨끗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제조 공장이 있는 회사에서 저 뒤에 1급수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아메이 계열사입니다. 많은 리조트들과 호텔들을 갖고 있고요. 올랜도 매직 팀을 갖고 있습니다. NBA 농구단. 저는 사실 이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요. 남자분들이 이게 대단한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뉴트릴라이트의 그 농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요, 아메이는 100여 개 국가의 지역에 글로벌 비즈니스로 나아가 있고요. 임직원 2만 1,000여 명, 그 다음에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 450여 종에 달합니다. 그리고 700여 명의 연구진이고요. 1,200개의 특허를 출원한 그런 회사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게 무슨 생필품 회사인가 싶죠. 정말 대단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치 있고 네, 창업자들도 정말 좋은 이념을 갖고 만들었고, 그런데 이 회사가 제품은 어떨까? 사실 수익을 창출하려면 제품이 좋아야 되겠죠? 저는 사실 소비자 생활 8, 9년을 하면서 포기할 수 없는 제품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뉴트릴라이트예요. 여기 보신 것처럼 뉴트릴라이트인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품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농장들, 이렇게 뭐 벌레들 이런 게 나와 있죠? 정말 이렇게 유기농법을 이용해서 농장을 80여 년 동안 제대로 된 원료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재배해야 된다는 칼렌보그 박사님의 그 이념을 계속 80여 년 동안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정말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 GMP 어워드, GMP라는 것은요, 의약품에 적용되는 엄격한 우수 제조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그 GMP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건강기능식품 회사로서는 이 GMP 어워드에 유일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 부합한 그러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요즘에 여기 한 신문을 보니까요, 게놈 연구자 박종화 교수님께서 인간 수명이 200년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는 건강이 종교다, 바람직하다고 본대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저희가 그냥 예전처럼 음식만 먹고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것을 책임져 줄 것이 바로 뉴트릴라이트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아티스트리, 탑5 글로벌 탑5 화장품 아티스트리예요. 세상의 모든 여자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 50여 년이 된 이러한 제품입니다. 네. 기술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요즘 시대에 맞게 저희 제품이 나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피부관리숍이나 에스테 이런 데 못 가죠. 그래서 홈케어 제품, 네, 홈케어 제품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아메이 아티스트리에서는 예전부터 이 홈케어와 네, 고농축의
그 고기능의 에센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스킨 뉴트리션이라고 해서 비건 화장품이 나왔죠. 유기농법을 이용한 비건 화장품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제품들이 뛰어나요. 여기에 보시면은요. 아메이 세제예요. 아메이 세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SA8, 이 제품은 99점을 받았죠. 이게 어떤 거냐면요. 미국의 그 소비자 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근데 2등하고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죠. 모든 걸 엑설런트를 받았습니다. 네, 퍼스널 케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헤어부터 바디까지 향부터 기능이 너무나 좋은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퀸. 네, 퀸 여왕처럼 요리하라고 저같이 요리 못하는 사람도 이 퀸만 있으면 정말 요리합니다. 요즘에 네, 코로나 시대에 손수 음식을 조리하는 빈도가 늘었다는 응답들이 있죠. 이 퀸 제품 전달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공기청정기. 네,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의 중요함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실내 공기 오염도가 더 밖에 미세먼지보다 더 심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는 이제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저희에게 필수품이 됐는데요. 어떤 제품을 선택하실지 정말 세계 판매 1위 제품, 네, 모든 것을 걸러주는 11가지 전항목 102가지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감소시키는 네, 0.05초마다 저 미세 감지 센서가 계속 움직여요. 저희께 정말 민감하거든요. 다른 제품들은 아무리 그 앞에서 이불을 털어도 가만히 고요합니다. 조용하다고 좋은 공기청정기가 아니에요. 민감하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계 판매 1위 가정용 정수기 이스프링입니다. 편안한 물, 시원한 물, 따뜻한 물, 그것이 아니라 좋은 물을 만들어내는 이스프링. 네, 요새 수돗물 때문에 너무나 얘기가 많죠. 지금 여름철에 해충 때문에 그 유충 때문에 이것을 안전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일상생활이 됐어요. 한낱 그냥 이슈가 아니에요. 저희한테 이제 깨끗한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는 저희가 네,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걸러주는 NSF 인증을 받은 유일한 이스프링 정수기입니다. 저희 요새 상생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원포온 제품 알고 계시죠? 네, 한 번쯤 안 써보신 분 없는 이런 원포온 제품입니다. 한국 아메이에서요, 1998년도 4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 함께 해오고 있는 상생 프로젝트. 얼마 전에 12월 27일에 SBS 1호 특선 다큐에서도 원포온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 제품이 나왔었습니다. 상생 프로젝트로 해서요. 네, 이렇게 저희 회사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고 계속 모든 제품들,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정말 이 경제 흐름에 맞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볼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 정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나 제품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이 구독경제를 이용하지 않고 계신 분 있을까요? 보통 두세 가지는 다들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저만 해도 넷플릭스랑 이 네이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구독경제에 맞춰서 이 구독경제의 시장 규모를 볼까요? 미국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국도 굉장히 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흐름은 저희가 거스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도 이거에 맞춰서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정기 주문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고요. 그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가 프로젝트로 파트너십으로 지금 뉴트릴라이트와 함께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메에서는요, 하루하루가 아니라요, 10년, 2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저희 ABO들과 함께 파트너십으로 함께 진행되고,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유통의 혁명 때문에 이 아메이가 네,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네, 저희가 생산자에서 바로 소비자로, 아메이 생산자에서 ABO로 바로 직접 판매 방식 때문에 35%의 유통 마진이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보너스 35%의 보너스 사업 기회가 생깁니다. 저희는 이렇게 물건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만 공유한다면 보너스 기회를, 사업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고요. 모든 택배 서비스, 제품 개발, 100% 만족 보증, 환불 제도까지 모든 것을 저희 회사에서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이렇게 다 좋은데 이 보너스가 어떻게 다들 제일 먼저 한 사람들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보너스 배분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S가 있죠?
S가 저한테 아메를 알려준 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보와 경험을 공유한 AP 두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다 에이비안 코리아에서 제품을 구매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 똑같이 20만 원씩 구매했다고 봤을 때요. 80만 원이고요. 60만 PB라고 해서 6%의 캐시백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파란 부분, 저도 이렇게 세 명이 함께 썼기 때문에 6%가 되고요. 60만 PB, 36,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노력한 36,000원은요, 위에 전달하신 그분은 받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고, 또 이분들이 AP, 제가 전달한 이분들도 썼기 때문에 3% 6,000원씩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받아간 것을 빼고, 저는 24,000원. 그렇기 때문에, 보면 저한테 전달한 분은 12,000원을 가져가시고요. 저는 24,000원. 그리고 제가 전달한 두 분들은 6,000원, 6,000원씩을 받아가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 나오죠. 선착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노력순입니다. 저에게 전달한 분은 저에게만 전달했고요. 저는 두 분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수입의 역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수입은 스폰서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 스폰서가 있던지 없던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폰서는 내 노력을 빼앗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소비만 해도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소비가 이루어질까요? 네, 많은 분들이 마트를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요, 이 아메이 마트로 모두 바꿨습니다. 그랬을 때 한 30만 원 정도 쓰게 됐고요. 10,000원이라는 캐시백을 받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이 10,000원이라는 캐시백을 받았을 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다른 마트에 썼을 때는요. 1,000만 원을 써야 10,000원을 받게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이거 정말 대단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만 쓴 것이 아니라 제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나누어 썼더니요. 저에게 한 1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아메이에서 선물까지 이렇게 브론즈 키트라는 선물까지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물도 받고 캐시백도 많이 받았다고 자랑을 했더니 나도 이렇게 받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분들도 이렇게 선물 받고 캐시백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에게는요, 약 1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100만 원의 수입을 또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는 200에서 250만 원의 보너스가 들어오고요. 연 5천에서 7천만 원의 소득, 해외여행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약 15억의 건물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소비자 때 약 6년 동안 30만 원이라는 캐시백을 받아왔습니다. 약 5명에서 6명 정도의 저희 가족들과 그 다음에 지인들과 함께 그냥 제품을 너무 좋아서 썼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6년 동안 30만 원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저희 아들에게 주식을 사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 때 이미 이 수입이 매달 나오고 증가하고 평생 나오고 상속될 수 있는 수입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은요, 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핀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월 1,000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정말 이게 제 눈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약 50억의 건물의 자산 가치라고 하네요.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메이는 피라미드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이 피라미드처럼 보이십니까? 너무나 자유롭게 뻗어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의 그림입니다. 네, 피라미드의 그림이 아니라요, 네트워크의 그림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저의 그룹을, 네트워크를 이렇게 뻗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걸 못해 라고 저는 사실 처음에 가서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10여 년 동안 경력이 단절돼서 그저 아이 둘을 키우며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던 제가, 그리고 지인이라고는 가족밖에 없었던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나와서 보니 제가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소비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1:1 맞춤 서비스가 있었고요. 제가 사업자로 결단하고 나왔을 때는 모든 시스템이 하나하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듯이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저희는 줌과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저희 팀에는 성공자의 시스템적 후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멘토링, 체계적인 코칭, 시스템화된 가이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성공자들의 이런 후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이 성공자들의 노하우나 이런 시스템적인 후원이 없다면 처음부터 저희가 다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다시 겪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서 하라는 대로 저는 정말 멘토링과 코칭과 가이딩을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실수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저희 시스템은요, 미국의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덱스트 예거 패밀리의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아들인 스티브 예거, 세실 예거 부부에게 전달이 되어서 상속이 되어서 지금 저희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그룹의 시스템을 저희는 후원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대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왕니카이 사장님의 시스템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덱스트 예거 그룹의 시스템을 갖고 오신 김종교 사장님의 그 다음에 한국 아메이의 전설적이신 그 정학수 사장님, 이 그룹 안에서 저희가 이 하나의 이 모든 성공자들의 시스템을 저희가 받아오고 있는 거, 멘토링을 받아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공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에 케이크를 놓고 축하하시는 이분들 보이시죠? 이분들이 모두 다이아몬드 이상의 성공자들이십니다. 이분들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이분들의 하나하나의 멘토링을 저희는 항상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멘토링 시스템이, 코칭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어서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뻗어 나가고 있는 이호연, 김혜란 트리플 다이아몬드 사장님, 이 분을 제가 보면서 저의 20대 때 꿈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못했던, 그저 그냥 허공에 헛손질을 하던 그런 꿈이 이렇게 구체화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호연, 김혜련 트리플 다이아몬드 사장님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김혜련, 이호연 사장님도 그냥 시간 강사하셨고요. 그냥 증권회사의 직원이셨습니다. 또한 덱스트 예거 사장님도 미국 할렘가에서, 뉴욕 할렘가에서 태어나서 7남매를 키우며 트럭 운전수를 했던, 맥주 트럭 운전수를 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셨습니다. 또한 왕니카의 사장님도 그저 고등학교를 나오셔서 은행원을 하셨던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학수 사장님도 쌍용자동차에서 그냥 회사원이셨던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그런 평범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이 툴을 만나서 이 대단한 성공자의 자리에 올라오셨습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자의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는요, 학연, 지연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정말 이 시스템에 조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서 나아가겠다는 그런 신념만 있다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처음 그들은 너에게 왜 하냐고 물어보겠지만 훗날 그들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볼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고 해요. 이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성공자 그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겠죠. 너희들 왜 이걸 하냐고, 너는 이걸 왜 하냐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지금 저는 그래서 저의 멘토 중에 한 분이 창업자이신 리치지보스 사장님의 내 마음속의 희망이라는 책에 이 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성공의 가능성을 막습니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승리의 기회를 앗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두려움은 용감한 시도를 가로막습니다. 비웃음에 대한 두려움은 신을 믿는다는 주장을 저지합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은 희망을 앗아갑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글을. 왜냐하면 저는 항상 두려움에 쌓여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이 두려움은 모든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리치디보스 사장님의 말씀, 나는 지금도 신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데는 그만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또한 다른 사람과 믿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아미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제 20대의 그 평범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했지만요.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꿈을 나누고 그 꿈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고 나누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업이 그저 단 하나의 이 사업이 그냥 평범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공의 기회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나눠줄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사업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삼으시고요. 이 사업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 시작하신 초기 사업자분들도 이 사업은 정말 대단한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사업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시스템에 조인되셔서 꼭 성공하시는 사업가가 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